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홍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분이신데 결혼을 첫 번째 하셨을 때 한 15년 정도 사셨는데 본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맞이하는데 조선시대에는 가문끼리 결혼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 장애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생각을 갖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1000원짜리에도 나오신 분이죠. 근데 태계 이황 선생님은 두 번째 결혼을 하실 때 정신이 혼미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이제 또 괜찮은 가문이겠죠. 옛날에 양반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초상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황 선생님께서. 그런데 하얀 두루마기에 빨간 천으로 꼬매서 뚫어진 곳을 꼬매서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입고 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황 선생님은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이 초상집을 방문하면 혹시 애기 묻어올까봐 액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으로서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이게 장애인이 결혼을 해서 살려면 서로 이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혼미하셨기 때문에 어떤 제사를 차리거나 이랬을 때도 자꾸 이제 그거를 조금 탐을 내기도 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무마해 주면서 조금씩 음식도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또 그거를 안정을 찾고 잘 그 가정이 이끌어 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의 남자들은 절대 지금처럼 집안일도 잘 안 하고 나가서 일만 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인들이 한 집안에, 그런 집안에는 몇십 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양식을 얼마나 많이 돼야 됐겠어요. 한 가정이 거의 간의 공업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면 금방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가서 또 잡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 부리기가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네네 하고 고분고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굴러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여자분들은 전부 배를 짰는데 이게 거의 간의 공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농사 몇 마지기 짓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만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계 이황 선생님도 살림을 너무 잘하셔서 반찬도 잘 만드시고 또 가정 살림을 잘하셔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에 또 이렇게 등록이 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가장 잘하셨던 거는 또 그런 부인을 끝까지 잘 같이 살았고 자기 제자를 시각장애인에게 중매를 섰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그냥 수락하고 그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정신이 혼미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으면서도 또 그런 불편함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이지만 그때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제자들한테 중매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장애인에 대한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항상 똑같이 사람을 대했다는 것에 태계 이황 선생님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학자 그의 이야기를 제가 아는 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